좋아요, 구독! 그렇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은 또 어떤 테마가 새롭게 떠올랐을지 참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저희 주목해볼 키워드는 크게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노벨 문학상, 마지막으로 UAM 관련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 가장 먼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미 대선, 양 후보 간의 접전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표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히스패닉과 흑인계의 지지율이 트럼프로 쏠리고 있다는 소식에 오늘도 우크라 재건주들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로 한강 작가의 책이 주요 서점에서만 50만 부가 넘게 지금까지 팔렸다고 합니다. 이 세계 곳곳에서도 품절 사태가 잇따르게 되면서 최단 기간 100만 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최근 드론을 앞세운 군사작전이 중동과 더불어서 또 우리나라에게까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3일 헤즈볼라의 드론 공격으로 이 이스라엘군 4명이 숨지고 60명이 넘게 다쳤고요. 또 지난 11일이죠. 북한 외무성 역시 이 드론이 평양 상공을 침범했다고 밝힌 가운데 우리 국방부는 이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전문가님, 이 단지 중동 긴장이라고 생각했던 드론 문제가 우리나라에게까지 좀 드리워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게 참 재밌는 이슈가 많습니다. 올려드렸었던 여러 테마들, 최근 들어서 테마주들을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드려 왔었던 테마주들이 오늘까지 이어져서 막 움직여줘요. 그래서 사실 요 이슈 테마 끝나고 나면은 다음 테마는 아직 움직임이 조금 덜한 현대차의 인도 증시에 대한 부분들, IPO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화가 되겠죠. 그건 아마 이번 주 말미나 다음 주에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 제가 체크해 드릴 거니까 잘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선은 이 우크라 재건 테마가 다시 한번 좀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짚어드렸었던 이제 테마인데 뭔가 좀 분위기, 유럽의 지원에 대한 부분, 강한 아주 많은 자금들이 지원이 들어가잖아요. 50조 원 규모 자체가 조금 지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서 관련된 움직임들 많죠. SY 스틸텍 오늘 장중에 좀 빠지긴 했지만서도 13%까지 급등이 나왔었고요. SY 같은 경우는 짧지만 3%대, 그리고 다산 네트워크스도 지난 금요일 21%까지 상승 나왔었고 종가는 14%대였고요. 오늘도 19%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좀 빠지긴 했습니다. 자, 이런 그림들이 나와요. 우크라 재건주들은 종목이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그래도 SY 스틸텍과 SY가 대장주격으로 다산 네트워크스와 함께 같이 가고 있고요. 그리고 데모 이 종목도 좀 같이 엮여 있는 종목인데 좀 상승은 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이제 젤런스키 같은 경우가 이제 뭐라 얘기하냐면 내년 안으로는 전쟁을 끝내고 싶다라고는 좀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 이슈들은 계속적으로 좀 열려있는 이슈들이다. 그래서 만약에 큰 급등이 나올 때는 정리하시고 다시 또 하락이 나와서 바닥이 보일 때는 모아가신다면 나쁘지 않은 투자 전략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한강 작가님의 책이 정말 난리입니다. 100만 부 얘기가 나오는데요. 책 한 권에 10,000원이면 100만 부면 100억이거든요. 네. 정말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얼마 가격은 제가 모르겠어요. 10,000원 기준으로 100만 부면 100억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작가상, 노벨상까지 받으셨으니까 어마어마한데 거기에 맞춰서 이게 지난주부터 얘기는 드렸어요. 근데 이게 이슈 자체가 연속성을 가지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우선은 몇몇 종목은 그런 흐름을 보일 거예요. 근데 그 외에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선 예스24가 오늘 다시 점상한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밀리의 서재도 보면은 어제 그래도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그래도 마감에 어느 정도 말려 올라가면서 끝은 났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갔지만 시가 대비해서는 좀 분위기 자체가 안 좋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겠고. 자, 그다음엔 삼성출판사가 판매량 증가에 따른 이슈를 오늘 장중에 19%까지. 근데 이게 또 어디로 번졌냐면 한세 SP24 홀딩스 마찬가지 급등이 나왔지만 무림 페이퍼, 무림 PMP, 무림 SMP 이쪽으로도 좀 분위기가 번졌습니다. 예, 종이 만드는 업체들. 근데 사실 근데요, 이 종이 관련 펄프 관련주들은요, 여러분 4분기가 항상 성수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생각보다요. 달력 같은 것도 그렇고 내년을 준비하는 케이스가 다이어리도 그렇고요. 많이 팔리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성수기가 되는데 거기에 이번에 서점 대형 이 이슈까지 같이 더해지면서요. 뭔가 매출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잡히면서 이쪽 무림 관련 시리즈들이 다 같이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른 종목도 그렇지만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시가 대비해서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지만은 보시다시피 3분봉입니다.
장 초반 급등이 나왔다가 빠지는 모습들. 점차 뭐다? 이쪽 특수가 있어서 올랐지만서도 이슈거리는 소멸이 된 거고 몇몇 종목으로 특정돼서만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 시간부로는 진짜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된다. 이거 제가 금요일에 미리 말씀드렸어요. 올라갈 거다. 몇몇 특정 종목들로 다만 올라가고 그 외의 종목들은 뭐다? 소외받을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다만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뭐 예스24나 그다음에 보면은 뭐 한세 예스24, 뭐 홀딩스 요 정도는 그나마 좀 괜찮아 보이는데 그 외의 종목들은 여차하면은 정리하고 나오시는 전략이 필요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UAM 드론 이슈도 있고요. 현대 쪽에서 2028년인가요? 본격 상용화 얘기가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사는 제가 무료 밴드에다 올려드리기도 했었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주들이 좀 있어요. 자, 뱃살 같은 경우가 오늘 장중에 19%까지 급등이 좀 나왔었고요. 네온테크가 장중에 16%까지 급등이 나왔고 PC 디렉트 21% 급등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이시전 시스템이 지금도 좋은데요. 장중 27%까지. 이 이슈들이요. 잠깐 뭐 쉬었다 갑자기 뜬 이슈는 아니고 약간 조금 이슈가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 번 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우선 거래량 측면에서 지난 9월부터 해서 한 번 더 이어져 오는 거라 나쁜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우선은 그리고 전체 추이에서 보건대도 바닥을 좀 확인하고 이렇게 돌리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한두 번의 움직임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단 이제 이슈 자체가 단발성입니다. 그래서 급한 움직임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닥 이쪽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올려드렸었던 것 중에 움직임이 아직 없긴 했지만 나왔었네요. 자, 화신 그리고 뭐 성우 하이텍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그 현대차 인도 IPO 관련돼서 21일인가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요 관련 현대차 자동차 관련 부품주들에 대한 그 부분은 기대를 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요건 이제 앞으로 생길 테마 이슈인데요. 이번 주 오늘부터 거의 지난주부터 시작되긴 했지만 움직임 자체가 아직 안 나왔어요. 크게 안 나와서 조금은 재미있을 수도 있습니다. 큰 흐름은 아직 안 나왔다는 거. 그 큰 흐름을 보고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테마줄도 있으니까 제가 상황 보면서 역시나 꾸준히 정리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시장은 오늘 여러 테마주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좀 움직입니다. 자, 근데 이게요. 굉장히 시장이요. 좋아진다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뭐냐면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에서 러셀 2000 지수가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최근도 좀 그렇거든요. 중소형주들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 금통위도 금리를 한 칸 내렸다는 거. 미국도 그렇지만은 뭔가 조금은 이 살아남을 환경 자체가 편안해지고 있다는 거. 중소형주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자,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다시 갈 수 있다는 거,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장이 좀 좋아질 겁니다. 다만 하나의 불확실성은 뭐다? 네, 미국 대선 요것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하나 더 체크해드리면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런 중동 전쟁 리스크는 이제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대선 리스크만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오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